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것 중에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영상이 되게 흔들린다. 그게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캠을 살려고 하다가 도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흔들린 게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흔들림이 있었나 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보시면 이제 제 고향, 저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시간을 외지에서 보낸 시간도 있었죠. 외국에서 보낸 시간도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았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세월 중에 대부분을 부산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부산 토박이겠죠. 예. 부모님이나 위에 분들도 다 경상도 분들, 부모님은 부산 분들이셨고 그다음에 부모님 더 위에 때는 경상도, 경상도에서 계속 돌았던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태어나기부터 부산에서 태어났고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산에 관한 배경사진을 올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자꾸 부산 사진을 많이 올리냐, 이렇게 배경사진을 많이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부산 토박이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지역을 배쳐갈 이유는 전혀 없고요. 뭐 부산은 부산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경기도, 전라도는 경기도, 전라도대로 그 멋이라든가 아름다움에 그 지역의 특색이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충청도, 강원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 또 그 외에도 제가 미처 언급하지 않은 지역들, 왜냐면은 지금 지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언급하지 않은 지역들 역시 그 지역에 다 장점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는 지역을 차별을 할 필요도 없고 차별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회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이제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를 해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은 뭐 수익을 통해서 다른 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면한 인생에 진짜 이게 힘든 문제인데, 괴로운 문제인데, 나를 고통스럽게 할 만큼 이제 괴로운 문제인데, 이거를 뭐 돈을 펑펑 쓰면서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뭐 한 번씩 간다든가, 아니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뭐 다른 뭐 호화로운 취미라든가 호화로운 생활, 뭐 고통을 참으면서도 돈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극복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고통은 있는데 그만큼 돈은 안 벌어진다, 뭐 돈이 많이 벌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세요. 대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겠지만은 대부분 큰 카테고리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지인입니다. 제 가까운 친척분의 둘도 없는 친구이셨어요. 예, 굉장히 이제 친했고 같은 대학을 나왔고 제 지인분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지인이라는 분은 제 친척이죠. 제 친척분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고, 십몇 년을 같이 대학 졸업 후에도 십몇 년을 알고 지냈고 계속 교류를 하시던 가장 친한 친구이셨어요. 제 가까운 친척분에.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겠죠. 왜냐면 제 친척분을 만나러 가면은 그분도 같이 나오시고 이런 분 저기 되게 많았거든요. 친한 친구니까 친구에 나도 같이 놀자 이래갖고 그러면 이제 모여서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외면적으로 되게 화려한 삶을 사셨습니다.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그러신 게 아니고 합법적인 정상적인 어느 필드라고 어느 분야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누구다 바로 아는 분 나오세요. 왜냐면 그 정도로 큰 회사였거든요. 어떤 업계에서. 물론 이거는 100% 합법적인 업계고 하나도 이제 부끄럽게요.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여기를 다녔다면 되게 떳떳하고 이런 회사고, 소위 말하는 흔히 업계의 대기업입니다. 업계의 대기업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업계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어깨가 얼마나 펴지고 내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상 중간 관리자 이상의 위치에 계셨어요. 중간 관리자 이상에 올라갔고 내가 이 업계에서 내가 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말만 하면은 다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니까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았겠어요. 뭐 주변 사람들까지 어깨가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럼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구독자분들.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음주 회식 문화, 이제 그리고 파벌끼리 이제 집단으로 몰려다니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문제들이 다 있겠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장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국수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수주의자나 쇼비니스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비하하기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척분에 가까운 제일 친한 친구분, 그분도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대기업은 특히 그런 문화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에 맞추다 보니까 그분을 원래 술을 좋아하셨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맞추느라고 적응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업계에는 다른 업계도 아마 대기업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회식이 3차까지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안 마실 수가 없는 안 마시면은 또 윗사람 눈밖에 나서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지를 못하고 커리어를 이어나가지를 못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랬고 그렇게 3차까지 마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출세는 하셨어요. 그 윗사람 눈밖에 나지 않아요. 그분은 또 성격이 되게 좋으시고 성격이 무난한 성격이셨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은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나는 뭐 세상이 고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니라라고 생각을 한다. 세상에는 뭐 즐거운 일들도 많은데 왜 세상을 꼭 고뇌고 고통이라고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고 그분 되게 낙천적이고 또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셨고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모나지 않은 성격 있잖아요. 융화가 잘 되는 그런 성격이죠. 그러면은 구독자분들 저한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고 다 맞춰서 뭐 참고 살면 되지. 왜 그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뻔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삼촌 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제 가까운 지인분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계속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십몇 년 동안 그 조직에 적응을 하느라 화면이 잠시 꺼졌네요. 컴퓨터가 죄송합니다.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적응을 하시느라 계속 맞추시느라 회식을 하고 술자리를 가고 하시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건강에 이상이 오신 거예요. 술 때문에. 자리는 이제 그 지점에서 중간관리자 이상 그 지점에서는 최고 책임자 여기까지 올라가셔서 그러면은 부러울 게 없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이분보다 더 잘 불리신 분들도 있고 대기업의 후계자, 뭐 재벌 아들, 권력가의 아들 다 있겠지만은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뭐 부러울 게 없는 삶이고 또 굉장히 그분을 보면 부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연봉을 뭐 몇 억씩 받으셨고 이러셨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으셨던 삶이셨는데 그 걱정할 게 없는 삶의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 그분도 엄청나게 포금을 해댔어야 했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보시니까 그 술 때문이다. 포금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몸이 망가졌고 이거는 뭐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제가 지인분이라서 안타까운데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참 저도 슬픔을 잘 참는 편인데도 슬픔이 얘기를 하다 보면 밀려오네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 하면 굉장히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가셔서 편하게도 못 가시고 또 이런 나이 아직 가시기에는 굉장히 이르신 나이였는데 지금같이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이런 나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분은 굉장히 잘 풀리셨던 경우죠. 잘 풀리셨던 경우도 이렇게 무조건 참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긍정하고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그분은 뭐 자기의 끝에 마지막에 이제 고지가 저기다 고지까지 다 올라오신 분이죠. 그러면 자기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게 될 줄 그분 알았을까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제가 그분이라도 몰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풀린 경우가 이 정도인데 뭐 못 풀린 경우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자기를 이분의 경우는 이제 술이었지만 그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든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항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저항을 안 한다고 이분은 뭐 저항을 안 하고 융합해서 이제 받아들이셨죠. 받아들이셨지만 이게 자기한테 고통을 줘서 이제 자기가 안타깝게 이제 파국을 맞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올라가 보지도 못 화려하게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럼 고통대로 막 뭐냐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한긍정을 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기 문제가 뭔가를 인식해야 된다고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굉장히 객관적으로 디테일하게 인식을 한 뒤에는 여기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거를 하면 내한테 부당한 게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당하고 불이익이 올 수가 있다 해도 제가 뭐 간단하게 회사 다니는 문제로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문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으시는 게 아마 회사 다니는 문제, 일하는 문제, 직장 문제 이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를 포기하자 이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념 이런 거 얘기하러 오신 분들은 조용히 뭐 이념 있는 유튜브 그런 쪽으로 가주세요. 저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 회사 문제일 거예요. 그럼 회사 문제에서 회사원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은 뭐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혹시나 뭐 먹고 살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운 좋게 뭐 지금 같은 솔직히 지금이 취업 난이긴 하죠. 난해서
뭐 다른 데를 가면 더 대우를 못 받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몇 년 쌓은 짬밥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뭐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해서 괴로움에 익숙해졌는데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려면 더 힘들지 않을까. 뭐 다른 데 자리를,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 다른 데를 아예 못 구하는 경우겠죠. 아예 못 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실 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의 이제 고뇌와 그런 무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라도 당연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는 허세를 안 부립니다. 여러분과 방송을 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허세 부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 분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그분은 고지라도 그 업계에서 올라가 보셨잖아요. 뭐 업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누구나 그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그런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까지 올라가셨고, 뭐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셨던 분도 그 고통이 원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뭐 그 자신의 꿈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꿈 둘 다 중요하겠죠. 꿈 못지않게 꿈은 이루셨지만 꿈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도 잃어버리시게 됐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뭐 거기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경우가, 뭐 스트레스 받아서 뭐 그런 경우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뭐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저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무조건 뭐 참고 인내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절대, 누가 그럽니까? 참고 인내하면 최악의 경우는 절대 안 온다고. 참고 인내하든 참고 인내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것에 과감히 부딪히고 다른 것을 선택하든, 리스크는 똑같아요. 차라리 리스크가 뭐 40%, 60% 아니면 30%, 70% 이렇게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리스크는 결과적으로 양쪽 다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무조건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긍정하라. 세상은 뭐 법칙대로 다 돌아가고 원리 원칙대로 다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 상식이 있기 때문에 너만 잘하고 너만 조심하면 다 될 것이, 그게 잘못된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고, 아 맞다, 허세하고 똑같이 허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비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대도 않은 소리, 그런 거로 여러분을 설득하지도 않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최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아까 회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자고 이 말을 했냐면은, 그렇게 이제 회사 문제로 가서 회사에서 만약에 누가 스트레스를 과하게 준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프다,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인분, 그분처럼 나는 술을 못 하는데 포금을 해야 되는 회사다. 예. 그러면은 내 몸은 나날이 망가져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정도의 압박이 들어온다 이러면 여러분은 과감히 선택을 하시는. 왜냐면 내 몸이 날로 아픈데 내 몸이 언제까지 뭐 버틸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마 의사들도 자기 몸이 이렇게 혹사하다 보면 미래에 정확하게 뭐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물론 의사시니까,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대충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디테일하게 뭐 몇 살 돼서 몸이 확실히 망가지고 몇 살 돼 죽고 이런 것까지 모르실걸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모르는 부분이라면 그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그렇다 보면 제 생각에는 돌파구를 찾으셔야 돼요. 돌파구를 찾으셔갖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아니면은 뭔가를 준비하신다 하든지, 뭔가를 준비해서 다른 거 뭐 자격증을 따신다든지 기능을 익혀서 객관적으로 이건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취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정말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에요. 요새는 국비교육 많잖아요. 예. 실업자들이 취직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국비교육 같은 건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국비교육이라도 받아서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도 조금씩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갈아타는 과정, 바로 취업이 안 되면은 갈아타는 그런 과정이라도 가다 보면은, 제 친구 하나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 되다가 그 친구도 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예, 중소기업을, 작은 회사를 세 군데 정도를 전전했어요. 제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큰 회사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친구 동생 중에는 뭐 법 쪽에 법원 공무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그 외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무슨 일용직은 잘 없네. 일용직은 잘 없는데 계약직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몸쓰는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방면으로 다 있습니다. 예,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걸 많이 봤죠. 그래서 그 인적 자원들 때문에 저는 그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다양한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셨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세 번째 국비 교육을 통해서 갈아타기에 적지 않은 나이에 그 친구가 이제 나이를 밝히긴 조금 왜냐면 친구가 제 나이가 밝히지 하여튼 적지 않은 나이에 갈아타기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갈아타기 한 곳에는 좀 예전보다 낫다. 숨이 쉬어진다. 그 친구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숨을 못 쉴 정도였는데 이제 좀 숨이 쉬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는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부딪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해서 내 멋대로 하거나 나도 뭐 다시 갚아주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신입 들어오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나보다 직급 낮은 사람 들어오기만 해봐. 이래서 다시 갚아주자. 이런 용기가 아니고 용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용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 말씀을 반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용기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리스크가 부딪혔을 때 나를 괴롭히는 리스크, 내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가 부딪히면 저는 맞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회피하는 사례들은 어떤 사례들이 일어나니 물론 회피하는 사례들 중에도 특수하게 특이하게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비율이 굉장히 적으세요. 비율이 굉장히 확률이 낮으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로 인해서 파국을 맞이하십니다. 파국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맞서라.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물론 맞서라고 해서 뭐 불법적인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게 뭐 집단을 형성하거나 이렇게 뭐 집단 힘으로 이렇게 하라 파벌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죄송합니다. 다시 끄겠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맞서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앞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차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한지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뭐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소통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자기도 몰랐던 장점 단점을 외부에서 찾아서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저는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교정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제가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자기 개발이나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원래 이거는 조카 교육용으로 조카한테 영어를 좀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 또 문득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회생활이라든가 자기 개발 뭐 처신, 처세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워낙 험난한 세상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뭘 할 거냐면 간단한 성인들을 위한 이야기, 간단한 이거는 전부 다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음성으로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들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려놓고 들려드리려는 이유는 잠 안 오실 때 있잖아요. 요새 현대인이 뭐 불면증도 많고 우울증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의학적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 면허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뭐 잠 안 오실 때 가벼운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심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면서 아니면은 화면을 안 보시더라도 뭐 화면을 안 보시더라도 듣는 건 다 들으실 수 있죠. 들으시다가 어느새 스르륵 잠이 오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되게 잠이 안 오고 몸이 피곤해서 뭐 활동을 많이 해서 잠이 안 올 경우에는 스르륵 뭐 가벼운 이야기, 차분한 목소리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스르륵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첫 영상에도 보면은 첫 영상에서도 제 친구도 뭐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제 목소리가 차분하다 말씀해 주신 분들 여러분이셨는데 제 가까운 친구도 그 말을 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되게 제 말을 안 듣고 죽어라고 애먹이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더 힘들어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친구도 제 첫 영상을 듣고는 사르르 잠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르르 잠이 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를 탓하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야 오히려 저는 고맙다 이제 내 목소리가 차분하다는 거, 뭐 내 목소리 듣고 잠도 잘 수 있다는 장점을 네가 발견해줘서 친구한테 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좀 고집을 나이도 적지 않은데 고집을 좀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뭐 사르르 자장가처럼 어릴 때 여러분 들으셨던 자장가처럼 재미있는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이제 들으시면서 스르르 주무실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같이 편성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영상들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